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지금은 2020년 6월 5일 금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어제 4일 우리나라 탈북자 단체가 북한을 향해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위반했다고 말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응본의 보복 조치 등 최악의 국면이 초래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원래 잘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거나 이것을 부추기는 놈들이 더 밉더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군요.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대북비라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안보를 위해 가져오는 행동에 대해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동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데 통일부가 어떻게 자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전단 살포 금지 법률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9.19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군사 합의는 양측 간 군사 사항에 관한 합의이지 민간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합의서는 아닙니다. 대부분도 지난 2014년에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률로 금지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김정일 곧 김정일 한마디에 모든 인민이 복종하는 북한과 대한민국이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북한 노동당의 일개 부부장에 지나지 않으며 이 부부장의 말에 청와대가 김여정의 말이 나온 후 불과 4시간 만에 성급하게 굴복한 것을 보면 북한이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입니다. 북한 국민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972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 안보 회의에서도 안정보장회의에서도 구소련 측은 서방 세계의 소식 곧 여러 가지 정보가 공산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결국 서방의 주장에 굴복하여 서방 세계의 정보가 동국 국가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구라파의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에 눈을 뜨게 되고 결국 동구라파 제국은 90년대 초에 들어와서 모두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의 장비 교체를 중국에 사전에 알려주고 민간인의 방해로 기지 내로 일반 보급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저자세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존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탈북 단체들이
드론을 이용하여 전단을 북한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탈북단체는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드론을 이용하여 전단을 북쪽으로 계속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법원은 최근 주한 관계 기업 일본 기업에 대하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법원 조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므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강제 집행에 의해서든지 일본 정부의 배상에 의해서든지 먼저 징용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양국 관계를 협상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의 해결 방안은 아닌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것을 받아들일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강제징용자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협정과 청구권 협약에 의하여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일본 측 주장이 옳은 것입니다. 만일 한국 정부가 법원에 의한 주한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실현되면 한일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국면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와 양보와 타협을 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양 방향에서 오고 있는 기차가 충돌 지점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징용 문제를 과거 정부가 그랬던 것 같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한일 양국 민간 기업이 출연한 기금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1985년에 양국 간에 합의된 한일 위안부 합의서를 복원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일을 부추기는 반일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한일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